안녕하세요. 신박회생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회생제도를 언제 좀 우리가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강상수 법무사님. 회생제도는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개인 회생을 말할 건데, 네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정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는 분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그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용소득을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절차가 개인회생 절차인 겁니다. 그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만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인은 이용이 안 되는 거고, 또 이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담보부 15억, 무담보 10억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땐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쉽게 한 줄로 표현하면, 미안한데 조금 내가 갚을 테니까 나머지 빚 탕감해줘. 이게 이제 개인 회생 절차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까요? 그 개인 회생은 지금 소득은 있는데 이 소득으로 빚도 갚고 생활하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뭐 농업소득 되고, 국민연금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고, 또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업소득도 있고요. 아까 소득 얘기할 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는 고정 수입이 있는 분들, 4대 보험이 있는 분들, 아니면 월급이 들어오는 분들. 아까 소득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4대 보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급여 소득자를 얘기하는 거고, 고정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얘기하는 거는 영업소득자들, 자영업자분들을 얘기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빚을 조금 이제 뭐 10억 이하의 빚을 무담보로 졌을 때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느 정도의 좀 만약에 최저임금 정도 번다 이러면 어느 정도 회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아까 제일 중요한 요건은 사실 소득이에요, 소득. 근데 이 소득이 어떤 거냐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거든요. 근데 최저 생계비는 누구는 100만 원 가지고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절대 못 산다고 하는데, 법에서는 일률적으로 정해놨어요.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54만 원인데 내가 월급이 180만 원이다. 그럼 빼기 154만 원. 이 소득은 세전 이런 게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순소득. 여기 급식비 빼지고 교통비 빼지고 다 빼고 순소득 184만 원이 있다. 네네. 154만 원이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빼버리고 30만 원이 가용소득이잖아요. 두 번째 원칙이 여기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30만 원 중에 일부만 갖겠다 안 되고 30만 원을 전부 변제에 투입하는데 원칙 3년, 예외 5년. 왜 예외 5년이 왜 나왔냐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그러는데, 파산할 때보다는 더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1원이라도. 그러니까 파산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서 나눠주는데, 개인회생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치평가를 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분할해서 변제하잖아요. 분할해서 변제할 때 지금 갖고 있는 재산보다는 1원이라도 더 변제하는 거고, 네 번째 원칙이 최저 변제액의 제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50만 원 이상만 갚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수행 가능성의 원칙, 공정과 형평의 원칙, 이 요건만 갖추면 개인회생은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시기도 하겠지만 이 제도가 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을 거잖아요. 보통 개인회생 한다 그러면 사실 채무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낙인을 걱정을 하죠. 그냥 나는 실패를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난 잘못된 거야. 다 내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사정을 다 고려해 놨던 거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사회에 나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것은 하나의 권리다. 채무자 여러분들이 자기 구제 아니면 다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용하면 되는 건데,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 좋은 제도를 놔두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도 이 회생이라는 제도가 사실 우리가 빚을 진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어차피 국가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양산되고 국민들이 그런 분들 다 빚제로 계속 평생 나오면 또 이게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사회 안전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제가 그 의뢰인분들, 특히 채권자분들 때 좀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빚 내주고 다 좌절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이러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제기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또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 나름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거죠. 성실에 짙게 살아왔지만 불운하게 채무를 내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AI가 터져. 돼지고기집을 오픈했는데 구제역이 터지고 이런 분들 뭐 옛날에 참치집 할 때 뭐 참치집을 오픈했는데 갑자기 독일본 대지진 터져서 그때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이런 분들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예기치 못한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졌던 분들을 구제준 제도이고 그 구제 제도를 통해서 빨리 다시 새 출발선에 서서 다시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신박 회생TV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런 제도를 좀 악용하는 그런 또 어떤 저기 자격자도 있고 또 분들도 계신데 저희들은 항상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은 항상 그런 기본적인 모토를 가지고 이제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구제를 해드리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우리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이 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또 신박 회생TV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또 열심히 또 의뢰를 주시면 또 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돼요. 네. 저희가 뭐 그걸로 가치 평가를 한다거나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냐든지 비하하거나 막 무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때문에라도 전화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해주시면 이게 회생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인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무리하게 뭐 이렇게 억지로 뭐 만들어서 뭐 그럴 생각 전혀 없고요. 네, 저희들은 근데 채무자들이 보통 저 회생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 빨리 우리 집에 근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저 가압류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내가 작은아버지 보증을 섰는데 네.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부도났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 의뢰인들이 잘 모르고 어떻게 이 집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실제로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좀 스토리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의뢰인들한테 더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회생 좀 제도에 대해서 좀 강상수 법무사님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